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 NLP 용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할 수업 XDC랑 MRC, 저번에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RC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XDC 설명한 거랑 똑같은 순서로 설명할게요. MRC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버트 MRC입니다. 똑같습니다. XDC랑. XDC도 버트라는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XDC라는 문서를 분류하는 태스크에 좀 중점을 해서 추가 학습을 시킨 거고, MRC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이 버트라는 사전학습 모델에다가 MRC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시킨 모델인 거죠. MRC라는 게 뭐냐면은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입니다. 기계가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MRC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근데 기계 독해라는 거 말하면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기계 독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서가 있고 그 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문서에서 위치로 찍어주는 게 기계 독해입니다. 설명을 글 한번 보시면은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사전학습 모델을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이라는 거는 그냥 버트예요. 버트 기반의 구조를 가진 사전학습 모델을 베이스로 한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 모델. 그러니까 그냥 버트를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좀 더 쌓아가지고 기계 독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토 인코더라는 방식, 사전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버트 모델 학습을 했다. 어토 인코더는 그냥 이거 생략할게요. 네. 사전학습된 모델에 MRC 태스크에 맞는 네트워크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버트는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고 얘가 이런 기계 독해를 해서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에 특화된 녀석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했다라는 거죠, 학습을. 그게 버트 기반의 MRC 모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모델입니다. 학습 모델의 아키텍처가 쓰여져 있는데 복합 사이즈, 보캐블러리의 사이즈죠. 네, 사전수. 보캐블러리 지금 현재 버트 쓰고 있는 버트는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11만 9,547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전 안에 11만 9,547개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사과도 있을 것이고 나도 있을 것이고 은는이가 을을 다 있을 것이고 네. 입니다, 입니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합쳐가지고 12만 개나 있는 거죠, 사전 안에. 네. 물론 국어사전보다는 적습니다만 네, 이렇게 소수만 필요한 단어만 이제 딱 응축을 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서 두었고 맥스 포지션 인베딩은 최대 시퀀스의 그냥 길이 이거 그 맥스 길이에요. 최대 제한수. 단어가 얼마나 그 토큰 그 들어갈 수 있는 입력의 문장의 길이의 제한이죠. 어텐션 헤드, 트랜스모, 블록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원하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트 MRC의 도커 이미지 안에 구조를 또 보겠습니다. 코어 똑같이 있고 모델스 똑같이 있고 프로서 똑같이 있고 테스트 똑같이 있어. 다 똑같죠, 사실. 틀린 거는 이 MRC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똑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은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파일이 아까 XDC 할 때 두 가지 있었잖아요. runner.sh랑 config.json이라는 파일이었는데 이번 MRC에 대해서는 config.json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MRC runner.shell 이 파일 안에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MRC 도커 이미지가 좀 더 뭔가 나아진 거죠. XDC 도커 이미지보다. 네. 모델 종류 많이 다르지만 뭔가 좀 사용 편의성이 좀 증진된 그런 도커 이미지죠, 지금. MRC runner.sh 이 파일만 잘 수정해 주시면은 이제 MRC 모델을 학습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나머지 코어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기에 있어서는 딱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버트 MRC 학습의 실행 프로세스는 역시 똑같죠. 엑셀C랑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테스트해서 실제로 사용을 한다. 네, 넘어가고 MRC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이 MRC에 대한 데이터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문서가 있고 질문이 있고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쌍으로 이게 다 이게 1대1대1이 있거나 혹은 문서 하나에 질문 정답 쌍이 복수개가 돼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JSON 파일 포맷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가 이렇게 무슨 폴더처럼 돼 있죠. 폴더 계층 구조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MRC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그래밍 하신 분에게 따져야 합니다. 이 파일을 준비해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지실 거면은 이 환경을 만드신 분에게 따지셔야 돼요. 제이슨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은 코코드라는 이미 오픈된 그 오픈소스 데이터가 있죠. 그 파일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코드 1.0 버전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MRC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그냥 밀어 넣으셔도 돼요.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패러그래프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QAS 아마 퀘스천이랑 앤서 같아요. 그리고 거기랑 동등한 레벨의 컨텍스트가 있죠. 컨텍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본문 그 텍스트 내용이 쫙 들어가 있고 QAS에는 질문과 정답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정답 쌍을 보시면은 answers가 되어 있고 id랑 퀘스천이 있습니다. answer는 답변일 것이고 id는 질문 정답상의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를 알 필요 없어요. 퀘스천은 질문입니다. 퀘스천이랑 이렇게 있죠. 그리고 answers 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answer가 뭔지, 정답이 뭔지에 대한 그 텍스트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 answer start라는 게 있어요. 시작 위치죠. 이 answer, 이 정답 텍스트가 어디에서 본문의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아래쪽 그림에서 컨텍스트가 쫙 있죠. 이렇게. 그리고 QAS에서 answers에서 answer start가 0이래요. 0번 토큰에서 정답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1989년 2월 15일이라는 정답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0번째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0인 거죠. 스타트 위치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MRC 모델이 나중에 정답을 뱉고 정답의 위치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앤서. 위에 거 이거 1989년 2월 10일은 요 첫 번째 퀘스천, 임종석이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날은 이란 질문의 답변이 1989년이고 이 아래 거 질문은 1989년 6월 30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임수경이고 그 답변이 시작된 위치가 125번째 토큰이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 토큰이란 것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토큰이라는 거는 그냥 단어의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 그 의미 하나로 나뉘어지는 단위입니다. 1989가 하나의 토큰일 것이고 년이 하나의 토큰, 2 그리고 월 그리고 15 그리고 1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농민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하려고 했던 토크나이저 이 MRC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토크나이저는 이 본문을 이거죠. 이 본문을 이해가요? 네. 이 컨텍스트 본문을 그냥 지멋대로 막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125번째라는 거예요. 이 임수경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의 위치가 해서 사람이 그걸 보고 쫓아가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기계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 위치도 사실. 다음 데이터 전처리는
이게 뭐 토크나이저로 토큰들을 이렇게 다 조각조각 문장을 토큰 단위로 나눠주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뭐 이상한 특수 문자 같은 거 지워준다던가, 뭐 띄어쓰기 단위로 나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죠. 전처리하는 부분은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트레인 모델링 똑같습니다. 생략하고 트레인 배치 사이즈도 생략할게요. 배치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방금 드렸으니까 XDC에서. 시퀀스 랭스 이것도 최대 길이죠. 넘어갈게요. 에폭스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인 학습시 표시 이것도 말씀드렸죠. XDC 때. 다 XDC랑 겹치는 부분이 많죠. 트레인을 쓰면 학습을 하고 트레인을 안 쓰면 테스트 모드 들어간다는 것도 똑같고, EN을 쓰면은 영어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오고 EN을 빼면은 안 쓰면 한국어로 된 걸 불러온다. 똑같죠. 모델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3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레인 파일이랑 데브 파일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runner.shell 파일 안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런 예시예요. 파이썬 mrtrain.py를 하고 모델 이름 정해주고, 중요한 건 영어니까 en을 키셔야 할 거고, 그리고 학습을 한다고 했으니까 트레인 파일을 지정해주고 트레인 모델을 켜줘야겠죠. 그 다음 한글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한글에 대해서 이번엔 테스트를 한다고 쳤으면은 학습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트레인이라는 인자가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트레인 파일이 아니라 데브 파일에 대한 경로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가 되겠죠. 한글 모델에 대해서. 한글이니까 맞네. 그것도 있네요. 그 en이라는 인자도 빠져 있네요. 잉글리시. 방금은 영어였는데 en 있었죠. 지금 한글이니까 en이라는 인자가 없어졌죠. 그 다음 인퍼런스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준비한 데이터셋 모델에 이렇게 학습을 해보고, 네,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JSON 포맷, 방금 보여드린 요 포맷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얘가 알아듣습니다. 이 계층의 그 제목 이름들도 다 중요해요. 오자 이거 철자 틀리면 안 됩니다. QAS 딱 쓰셔야 되고, answer 뒤에 S 안 붙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잘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셔서 지금 XDC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컨테이너 그 작업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7번 서버 메인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도커 이미지스를 하셔서 도커 이미지 목록이 뭐가 있나 보시면은, 뭐 아까도 봤지만 이번에는 exmrc라는 이미지, 이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작업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도커 run 하는데 이걸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위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mr 여기도 붙여야죠. 여기도 mr 그리고 네, 여기 뭐 수정할 부분 많네요. mrc 하고, 여기도 저 같은 경우는 mrc라는 이 경로에다가 데이터를 모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도 mrc라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일이 쓰셔도 되고, 혹은 엑셀시를 하시다가 도중에 계시라면은 위에 화살표 해가지고 불러오셔도 됩니다.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똑같이 텐서플로우 멋있는 글자가 보이면서 도커 컨테이너가 열려요.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이번에 LL을 쳐보시 똑같이 파일 목록이 뭐가 있나. 자, 이렇게 잘 MRC 클라이언트나 MRC 러너나 이렇게 MRC에 관련된 파일들이 쫙 보이면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폴더 안에 내용물도 볼게요. 이번에는 코코드 dev랑 코코드 train.json이라는 게 있죠.
제가 파일명을 dev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 development라는 의미로서 그 개발할 때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테스트랑 똑같습니다. 용도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이름을 테스트라고 수정을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dev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그 파일 이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MRC 모델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뿐이었죠? 아, 그 전에 저걸 해야죠. pip install -r 하시고 requirement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설치를 해야죠. 근데 MRC 도커 서버, 도커 이거 컨테이너 이미지가 별게 없습니다. 설치해야 될 게. 여기다가 양념 감자만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부품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은 그리고 게다가 여기 또 MRC 도커는 빔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빔이라는 부품도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VI 하시고 MRC 러너 이 파일을 그 빔 에디터로 열어서 수정을 해줄게요. 똑같이 export CUDA visible devices 요거 0번을 여러분들이 그 할당받은 숫자로 수정하시면 되시고 모델 이름 또 뭐 마이 모델이라 할게요. 아까 XDC랑 이름 같은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XDC랑 그 폴더가 다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거 틀려도 같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인 파일이랑 데브 파일을 지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폴더 안에 코코드였죠. 코코드 좀 아니죠. 트레인이었죠. 언더바 트레인.json 파일. 네. 그 dev는 데이터 코코드 test.json. 그 트레인 배치 사이즈는 여기서 또 나오죠. 배치 사이즈 8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실험할 때 10까지 됐던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그냥 8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여유가 있다면 한번 10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12도 해보시고 하는데 안 되면은 이걸 줄이시면 돼요. 에러가 뜨시면은. 맥스 시퀀스 랭스는 380, 이거 바꾸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전학습 모델이 이미 384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면은 무조건 에러 뜹니다. 뭘 넣든 간에. 넘트렌 이폭스는 2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으로 바꿔줄게요. 3이 웬만하면은 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3으로 해주는 게. 그리고 지금 MRC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MRC runner.sh 파일 안쪽에는 트레인이라는 인자가 샵으로 기본적으로 코멘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샵을 빼주십시오. 샵을 지워서 트레인을 켜줍니다.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잉글리쉬 이거 샵을 돼 있죠. 저는 한국어 코코드 파일을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코코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샵을 붙여서 en을 빼줍니다. 잉글리쉬 모델을 꺼줌으로써 한국어 모델을 불러오겠죠. 코코드가 아니라 뭐 스쿼드나 뭐 영어에 관련된 MRC 데이터들을 쓴다 하시면은 EN에 이거 샵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켜주면 되겠죠. 지금은 끄겠습니다. 해서 ESC 누르시고 콜론으로 똑같이 WQ 해서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바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RC 러너 서 엔터를 치시면은 또 뭐가 막 나와요 또. 혹시 가끔씩 뭔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싶을 때는 키보드 위아래 키를 뭔가 몇 번 눌러보시다 보면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왜냐면은 마우스로 막 클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커맨드 창에 잠시 그 퍼즈가 되거든요. 렉이 걸리는 건 아니고 그 일시정지가 돼요. 일시정지. 왜냐면 이렇게 내가 클릭해가지고 뭔가 수치를 그 적어놨던 그 이 로그들을 보고 싶어라는 그런 의미로 얘가
멋대로 알아들어 버려가지고 커맨드 프롬프트 그 CMD는 그런데 뭐 터미널은 아마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에서 하시는 분 혹시 뭐 안 나온다 싶으면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면은 언젠가 나오겠죠. 네. 아, 여기서 잠시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 info tensorflow하고 num split example이랑 배치 사이즈, num steps. 코코드 안에 데이터 개수가 69,116개인가 봐요, 아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서 안에서 질문과 그 대답의 쌍이겠죠. 네. 질문과 정답의 쌍의 개수겠죠. 네. 그게 69,116개고 배치는 8개입니다. 제가 아까 8로 했었죠. 그러니까 한 번에 8개의 쌍 속에 넣고 막 푼 다음에 정답 맞추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와서 또 학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9,116 나누기 8 한 다음에 곱하기 에포크 횟수 3번 하면은 아래쪽 스텝수 22,652개가 나오겠죠. 아래쪽에서 다시 막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턴 로스가 12나 됩니다. 머저리죠. 욕하면 안 되나요? 네. 12이기 때문에 멍청합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스텝 0, 갓 태어난 진짜 신생아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을 두면은 순식간에 4로 내려가요. 로스가. 그러니까 아기 때 학습을 잘한다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기 때 뇌가 그 스펀지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스텝 만에 로스가 8이나 줄었고 이 이후는 좀 그 줄어드는 폭이 짧아요. 적어요. 폭이 좀. 해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줄어들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줄어들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점점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잘못된 거고 데이터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 학습이 진행은 되는데 로스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엄청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데이터가 뭔가 통일된 부분이 없다던가 뭐 그런 이유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봤듯이 22,000 얼마 스텝이 최종 스텝이었죠. 그거 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세요. 알아서 모델 중간에 조정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스텝 200스텝이 걸리는데 총 시간이 65초였고 그 다음 45, 45, 45, 45. 항상 처음이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그 GPU나 그런 하드웨어적 설계 문제예요. 그냥 거기에 넣을 때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고 뭐 데이터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메모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일단 열고 문을 열고 걷다가 데이터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 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처음 스텝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뒤에 거부터 시간을 봐가지고 아 보통 평균 45초 걸리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가 1.7, 1.2, 0.7, 0.5 아주 잘 줄어들고 있네요. 역시 코코드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네, 다르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MRC 실습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종료하겠습니다. 또 컨트롤 C를 눌러서 그냥 강제 종료하시면 되시고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작업 공간에서 아예 나와버리시고 7번 서버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컨트롤 D로 7번 서버에서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메인 공간 이 컴퓨터 여러분 쓰고 계신 그 컴퓨터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엑셀 쓰시면 돼요. 네. 아 근데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그 학습하는 그때 맨 처음 컨트롤 C를 눌러서 학습을 종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 하시면은 학습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 그 커맨드 프롬프트나 쉘 같은 거 뭐 터미널을 X를 꺼서 끄더라도 도커 안에서는 계속 학습이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GPU 메모리를 잡고 계속 걔가 학습을 하려고 먹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학습 프로세스는 컨트롤 C로 종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하든 X 표시로 그냥 눌러버리든 그거는 이제 자유시고 처음에 컨트롤 C로 강제 종료하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GPU 메모리 같은 거 뭐 간섭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실습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MRC랑 XGC에 대해서 이 자료 아마 그대로 갖고 갈 것 같아요. 요 인퍼런스 하는 부분. 아마 대부분은 그 오늘처럼 똑같이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 띄워놓고 그 터미널에서 이제 명령어 치면서 인퍼런스 하는 모습을 같이 아마 실습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것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그리고 버트나 트랜스포머 같은 것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또 도움이 됩니다. 이 아래쪽은 이거는 그 네이버 뉴스 그 영화 네이버 시멘틱 무비 이거 크리틱 이거에 그냥 뉴스 아니죠 신문 아니죠 그 뭐야 영화 리뷰에 대한 그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요 위에 게 버트 일러스트레이트 버트라고 버트에 대해서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영어 외국분이 계세요. 이거는 논문인 것 같고요. 18년도 10월인데 아마 버트겠죠. 그리고 GitHub 구글 리서치 버트 이것도 버트 구글에서 내놓은 그 GitHub 오픈 소스 그 코드 들어있는 곳인데 아마 이 1번, 2번, 4번은 필요 없고 이거 세 번째 게 아마 버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